홀든 콜필드는 뭐 다들 보냈던 10대를 떠올리게 할 만큼 네. 센 척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센 척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셀리한테 되게 장황하게 도망가자고 하는데 셀리가 거절을 해요. 셀리가 거절하니까 막 막말을 하잖아요. 나 사실 너랑 있는 거 지겹고 너 마음에 들지도 않고 센 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셀리가 울어요. 근데 이 우는 와중에 걱정하는 게 아빠한테 가서 잃을까 봐 걱정을 해요. 정말 네, 연애 진짜 안 해봤구나 이런 티가 나는 또 그 술집에서 여자들을 만나는데 자기는 그 촌스러운 빨간 모자 쓰고 다니면서 저 여자 모자가 어떻느니 생긴 게 어떻느니 이런 평가를 하는 걸 보면서 얘도 자기 모자 생각 안 하고 되게 남들 외모에 관심 많고 나 얼평질이야 진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그냥 그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그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서 되게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세 부리는 게 나르시시즘 때문이라고요? 네, 그게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자기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에 대한 그런 애착이 강하고 모든 심리적인 에너지가 자기한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되게 잘난 척하고 뭐 남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외현적인 자기애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여기에 있는 그 홀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안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잘 얘기를 못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현적인 자기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되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자기 그 주관이 분명한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했다가 되게 거절되는 경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게 되면은 나중에 뭔가 이거를 보상을 해야 되니까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 상 자체를 되게 웅대하게 만들어갖고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내가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찌질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괴리 같은 것들이 이 사람한테 상당히 허세를 보이는 것처럼 가진 것 하나도 없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이 오래 읽히고 저도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것은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입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상징들 그런 것들의 어떤 의미도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 호밀밭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상징성인데 이상향이죠. 순수한 아이들의 세계. 또 여기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더러운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순수함을 잃지 않게 내가 그럴 때마다 잡아주고 싶다는 게 이제 셀린저 얘기인데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한 홀든이 이야기하는 캐쳐 파수꾼의 의미는 그것의 반대말을 통해서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돼요. 그 반대말은 교사예요. 누구보다도 교사. 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대에는 교사와 정원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모양 지었다. 그러니까 정원사의 일은 본인이 생각하는 지도에 따라서 정원을 꾸미는 거잖아요. 식물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지 좋은 직업을 갈지 거기에서 학생 스스로는 완전히 실종되고 근데 그것을 다 의도했느냐?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인 것 같고 이를테면 이 제목이 호밀밭의 파수꾼인데 이 얘기가 홀든이 계속 생각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가출 나서 가는데 또 어린애가 이렇게 그 길 옆으로 연석 옆으로 이렇게 차도를 걸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우리도 아는 멜로디면 딴따라라 딴따라라 딴따란따라 딴따단따단따다다 딴따란따라 하고 가는 걸 들은 거예요. 그 가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가사는 If a body meet a body coming through the rye. 네, 애기가 잘못 불렀는지 홀든이 잘못 들었는지 If a body catch a body coming through the rye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피비가 그래서 오빠는 세상 만사 다 싫잖아. 하나도 좋은 거 없지. 오빠 꿈이 뭐야? 꿈도 없지. 그랬더니 갑자기 난 말이야 저기 호밀밭에서 그 왜 그런 노래도 있잖니. 호밀밭에 사람 잡아. 오빠 그 가사 그거 아니야. 믿어봐리야. 그랬더니 아 그래? 근데 하여튼 일단 들어봐.
이 아이가 엄청난 꿈이 있고 계획이 있지 않아요. 즉흥적이네. 중고등생들한테 반항을 막 하네. 그래서 엄마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왜요? 난 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뭐냐고? 그러면 한 지난주에 TV에서 본 거 얘기하죠. 왜냐하면 딱히 정한 건 없는데 진짜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 도발적이지. 그러니까 홀든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좋은 거 없어. 꿈도 없어. 근데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막 말을 만들어.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무슨 자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은 어밀밭의 파수꾼이고 얼마나 순수함을 생각하고 이게 아니. 그 모든 것은 누가 훅 불면 무너지는 카드로 만든 집처럼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게 끊임없이 전해.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그게 본인이 뭔지 잘 모른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하고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이걸 해야지 그 순간에. 그래서 된 것들도 물론 계획된 것도 있겠지만 여기도 보면은 왜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그 대출해준 사람이 잘못 빌려줬는데 난 그러니까 내용 재밌어갖고 몇 번씩 읽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홀든의 어떤 그런 생각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계획된 거라기보다는 그때 갑자기 내가 떠나고 싶었다라든지 서부로 이런 것처럼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진로라든지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다룰 때 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단어가 뭐냐면 그것은 계획된 우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chance variable이다.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마치 계획된 것처럼 내가 그걸 살릴 수 있느냐. 그게 오히려 더 진로라든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네, 그래서 그게 계획된 우연이라는 말이 어쩌면 이 홀든도 여러 가지 계속 그렇게 경험해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우연히 아까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게 그 노래 속에서 다시 캐치가 되고 우연히 온 기회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